질산염 과다의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 질산염 과다는 사람의 건강에도 연관이 된다. 올해 초 체내 질소 성분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질소 성분이 체내에서 아미노산과 결합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니트로사민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엔 이 논문이 유기농산물의 질산염 함량이 낮다는 이야기와 함께 유기농이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의 근거로 알려졌다. 유기농산물은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는 걸까? 일단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유기농 채소를 먹었다고 해서 알츠하이머 병이 많이 유병률이 줄었다든지 발생률을 저하시켰다든지 또는 어떠한 그러한 진행 정도를 약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그러한 유의한 연구 결과는 없고요. 논문의 저자인 브라운대 수잔 델라몬테 교수의 답도 동일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유기농과 알츠하이머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근거 없는 낭설일 뿐이었다. 질산염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 워낙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질산염이 직접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작 질산염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질산염 과다인 음식물을 통해 몸 안에 질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몸속 산소 전달에 문제가 생긴다.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NO3인 질소를 O2인 산소로 오해해버리기 때문이다. 질산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질산염 과다인 경우가 더 적을까? 유기농이다 무기농이다가 아니라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유기농이다 무기농이다 이거 구분 없이 잘 하고 계십니다. 시설 재배를 하는 일반 농장과 유기농장의 토양 속 염류 집적도를 알아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유기농가의 염류 집적도, 즉 흙 속에 남아도는 양분의 양이 더 많다고 나온 것이다. 네, 옛날에는 유기질 비료를 하면은 그냥 유기질, 그러니까 볏짚이라든가 이 자체에 아주 약간의 분유라든가 이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작물뿐만 아니라 그 축산 쪽에서 나오는 무슨 분유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혼합해서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양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에서 양분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 양분은 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염류가 집적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유기농업에서 과다 투입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이다. 퇴비에는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요즘 사용하는 유기비료는 가축 분뇨로 만들어져 예전보다 양분의 함량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다. 목적은 한 가지, 생산성 때문이다. 특히 질소가 많을수록 잘 자라는 작물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과다 투입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 투입뿐 아니라 유기농업의 친환경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곳은 수도권의 대규모 유기농 단지. 넓게 펼쳐져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는 모두 유기농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어 믿을 만한 먹거리로서의 유기농의 가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 곳이다. 다만 문제는 유기농의 친환경적인 가치다. 시설 재배가 들어가는 것은 유기농이라는 걸 봤을 때는 엄밀히 봐서 유기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이라는 것은 유기 자원이 순환되는 걸 유기농이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쓰겠죠, 에너지를. 그건 대체 에너지지 유기 자원의 순환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진정한 유기농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 내에서는 시설 하우스 내에서도 유기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토양 관리를 위해 가지고 녹비 작물을 심고 다양한 방법으로 토양 관리, 양분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시설 하우스의 유기농업 기술은 좀 독특한, 좀
특별한 한국적 유기농업이다, 유기농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언제든지 생산해야 하기 때문. 시장에 요구가 있으면 겨울에도 농작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우스에서 짓는 유기농업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 순환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유기농의 친환경적 가치를 흔드는 데는 정부의 정책도 한몫을 한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목표는 확실하다. 2020년까지 전체 농업의 20%로 키우는 것.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의 12%지만 이 중 전농약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농약이 2016년부터 친환경 인증에서 빠지는 걸 감안하면 8년 동안 유기농과 무농약을 2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육성이 먼저냐, 그 안정적인 어떤 유지가 먼저냐의 차이는 그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동반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육성이 되지 않은데 안정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 산업은 괴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기농이 정부가 또 특히나 농업에서 유기농의 정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산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유기농을 육성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기농을 하나의 상품, 시장으로서 보는 태도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도정 목표로 삼고 있다. 2014년까지 전남 경지 면적의 45%를 친환경 재배 면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